흉통은 우리가 심혈한 게 증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빨리 신속하게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는 거의 85에서 95% 좀 정확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입니다. 오늘은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류재춘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재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심장 초음파로 어떤 거를 좀 알 수 있나요? 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크기와 심장의 구조적 이상, 또 심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로 우선 심장벽의 두께, 자심실의 크기, 자심방, 대동맥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의 이완 기능과 수축 기능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도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심장 판막이 피가 새는지 또 좁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간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그쪽 부위의 심근이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거나 또는 이제 물이 차면은 삼출액이 고이게 되는데 그 심장 삼출액을 우리가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선천적으로 구멍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천적 심장병인데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같은 진단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맥이 의심될 때 이런 심장 초음파가 좀 필요한가요? 그렇죠. 예, 부정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부정맥이 원인이 되는 심장의 기저 심장 질환을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고 예후를 평가할 때 심장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정맥 중에서 심장의 윗동네, 이제 심방에서 생기는 부정맥 중에 제일 중요한 부정맥이 심방세동인데 이 심방세동에서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이유는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심방의 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실의 기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판막, 성모판막 협착증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심방이 크게 되면은 이 심방세동이 재발을 잘하고 발생을 잘하고 치료에도 잘 안 듣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 혹시 혈전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자심실의 기능에 따라서 이 항부정맥제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심실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뭐냐면 결국 뇌졸중이 오거든요.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응고제를 써야 되는데 항응고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있고 도학이라 그래서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항응고제가 있는데 이 두 약제를 쓸 때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서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모판막 협착증이 심한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와파린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판막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학이라는 경구용 직접 작용하는 응고제를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해서 그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랫동네 심실에서 생기는 부정맥을 심실부정맥이라 그러는데 이 심실부정맥의 환자의 치료를 최적화하고 또 예후를 평가할 때 심장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심실이 기능이 나쁘면 심실부정맥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자심실 기능을 평가하고 또 심장이 두꺼운지 또는 심근증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판막 질환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자심실 부정맥이 왔을 때 심실 부정맥이 왔을 때 이 부정맥의 원인이 뭔지를 평가할 때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되겠죠. 흉통이 있을 때는 심장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 흉통은 우리가 심혈한 게 증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또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환들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심근경색, 혈관이 막힌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대동맥 박리증, 폐색성증 또는 대동맥 협착증 같은 이런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는데 우선 이 심장의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생기는 흉통이 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심근경색증이죠. 급성심근경색증인데 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그 부위에 공급되는 혈관이 공급되면 막혔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이 떨어지게 돼. 수축력이 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간접적으로 이 환자가 심근경색증이 왔다를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입원했을 때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이제
판막이 역류를 한다든지 자유벽이 터진다든지 심실중극이 터진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온 거를 초음파로 바로 응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대동맥 협착증이 있으면은 피가 전신에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서 도플러를 이용해서 대동맥 협착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또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서 통통이 오는 대동맥 박리증일 때도 우리가 심장 초음파로 박리된 부분을 일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고이면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그런 환자고 흉통 환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물이 차게 되면 흉통이 생기는데 그거를 초음파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지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에 동맥을 막게 되면 흉통이 오는데 그때 역시 심장 초음파를 이용하면은 폐 동맥 혈전증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정맥이랑 흉통에 이 심장 초음파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호흡 곤란이 있을 때도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심혈관 증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 곤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심부전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건데 심장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축 기능도 있고 이완 기능도 있는데 이걸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부전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수축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심부전이 있다. 이완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이완기 심부전이 있다. 이 심부전을 구분할 수도 있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심부전 환자의 치료를 할 때 치료 방침을 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초음파가. 왜냐하면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감별할 때 심장이 두꺼워서 기능이 나빠서 판막에 병이 있어서 아니면 선천성 병이 있어서 심장에 국소적으로 벽장애 운동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심부전이 오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거를 감별할 때 심장 초음파가 필요하고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이 환자가 과연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때도 반드시 심장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부전 환자들 치료했을 때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가 좋아지면은 그걸 심장 초음파로 보면은 우리가 자심실 박출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박출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과 후에 얼마나 이 박출률이 좋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초음파를 이용해서 판막 질환을 우리가 수술하거나 시술했을 때 이 판막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 도플러를 이용해서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부전 호흡곤란 환자를 진단하고 추적 관찰 치료할 때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네네. 같은데 장단점은 혹시 무엇인가요? 네, 우선 심장 초음파는 방사선을 쬐지를 않죠.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또 대부분 심장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는 다 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은 검사법이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또 심장 초음파를 이용하면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해서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혈액학적 평가를 또 심장 초음파 도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만하거나 또는 폐 질환에 있는 환자들은 이 초음파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영상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상동맥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상동맥 CT라든지 조영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자심방의 혈전이라든지 대동맥 박리나 심내막염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흉부 초음파 외에 경식도로 내시경하는 것처럼 식도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심장의 내부를 좀 더 가까이 봐야 하는 검사를 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심장 초음파의 정확도는 좀 높은 편인가요? 심장 초음파의 정확도는 검사 방법, 환자의 상태, 또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정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심방의 크기라든지 자심실의 크기, 자심실 박출률을 측정하는 데는 정확도가 거의 한 80~90% 정도 되고요. 또 보고자마다 좀 다르지만은 갑력성 심내막염이라든지 또 폐색전증, 판막질환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는 거의 85~95% 좀 정확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오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의 하이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결국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요. 안전하고요. 심장의 크기와 구조, 기능을 평가하고 심질환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에 최적화한 치료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치료 후에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류재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